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첫 쇳물을 생산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이제 광양제철소는 단위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광양제철소 28년의 역사와 의미를 김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82년 남해안의 끝자락 광양만에 11개 섬을 연결하고 매립하는 대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 지난 1987년 5월 7일 1,500도가 넘는 열기를 품은 붉은 쇳물이 첫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270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가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돼 상업 생산을 시작한 겁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28년 역사를 품은 제1고로는 이제 그 규모와 일일 생산량 부문 세계 1위 자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1일 생산량이 14,800톤 정도 되는데 우리 광양 1고로는 16,000톤까지 뽑을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으로부터 힘겹게 배웠던 고로 기술은 이제 일본의 신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1개 국가의 제철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세계 산업 구조 고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PTKP라고 인도네시아의 용광로를 처음으로 이제 지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브라질 고로, CSP 고로도 저 광양 기술력이 그대로 이전이 되면서 고로 조업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젠 2천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생산되는 열연과 냉연, 후판, 자동차 강판 등 철강 제품만 한 해 2,147만 톤을 기록하며 단위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까지 성장했습니다. 불가능을 넘어서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광양만의 신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도전과 성취의 역사는 이제 세계 인류를 향한 힘찬 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최근 철강업계는 고부가가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들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국가들이 철강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한 2000년대 중반, 철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연구 개발에 눈을 돌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이 바로 자동차 강판으로 가시화됐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자동차 강판은 이제 세계 고객사들로부터 인정받는 초인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강판 생산만 세계 2위 자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 830만 톤, 그리고 17년도에 한 1000만 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양보다는 실제로 기술력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이젠 환경보호와 원가 절감이라는 명제 속에 조금이라도 더 경량화하고 높은 강도의 성형성도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하게 되면 당연히 고강도 제품들이 들어가야 승객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초고강도화를 이루면서도 연성이 좋아서 가공성이 우수한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자동차 강판 외에도 이제 마그네슘 판재와 페로니켈 등 더욱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철강 시장 속에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부가가치강 개발을 통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시가 아시아도로 사이클 대회인 트르드 코리아 2015 대회 거점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된 트르드 코리아 2015 대회 거점 지자체 조인식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다음 달 7일 부산을 출발해 구미와 무주, 여수를 거쳐 대전과 서울까지 1,300km를 8일간 종주하는 경기입니다. 트르드 코리아 대회는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여수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박람회 개최도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도시재생 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갖습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1주년을 맞이해 어제 도시재생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내일은 주민주도 기념 행사인 1000가지로 퍼즐 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부대 행사로 문화의 거리 일대 사진 전시회와 순천무읍성 투어 등이 펼쳐집니다. 국가보조금 사업이 또 말썽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자부담을 업자에게 떠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군 대구면의 한 마을 창고에서 부녀자들이 소금에 절인 미역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 창고와 640제곱미터 규모의 냉동 창고를 짓는 사업비는 국비 5억여 원 등 7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말 준공한 이 창고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팔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건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10년, 그다음에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동산의 경우에는 5년 동안 교환, 양도, 대여, 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모 미역 가공업자가 주민 부담금 일부를 떠안고 주민 대표에게 금품을 줬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가로 냉동창고 운영권을 갖고 10년 후에는 소유권도 업자에게 이전하는 이면 계약서가 사실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주민 자부담금이 지난해 12월 12일 입금됐고 29일 공사비로 지출한 통장만 제시할 뿐 주민들의 불법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진경찰은 이번 수사를 한 달 남짓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시장에서 이슬람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에 적극적인데 업체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차를 생산하는 광주의 이 업체는 싱가포르 맥도널드에 가루 녹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녹차 라떼나 녹차 아이스크림 등에 들어가는 재료를 공급하는 건데 할랄 인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권만 하더라도 태국도 마찬가지고 이 할랄 자체가 없으면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할랄은 이슬람어로 허용된이란 뜻인데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은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돼지고기나 알코올 등을 금기시하는 이슬람교의 문화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인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도외시했던 할랄 식품 시장이 최근 들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동남아를 벗어나서 새로운 중동 국가까지 무슬림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 한국산 농식품 수출의 가장 큰 충축돌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는 18억으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식음료 시장의 2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할랄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슬람권의 지사를 설립하는 등 수출 시장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정부가 반짝 지원에 나서는 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농수산업체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3월 당선된 동광영 농협조합장이 취임 2달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동광양 농협조합장 54살 이모 씨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인 3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60명에게 4만 6천 원 상당의 사과 상자를 돌려 모두 3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A 점장은 이를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혐의 금액의 10배가 넘는 3,600만 원 상당의 사과를 구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중흥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도청 간부 A씨와 순천시청 공무원 B씨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6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광양경제청 간부로 근무할 당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최대 2천만 원을, B씨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최대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경제청 퇴직 공무원 C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순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YMCA 등 10여 개 시민단체는 어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중흥건설과 광양경제청의 힘만으로는 불법 행위가 불가능한데도 검찰이 정치권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큰 만큼 수사 범위를 중흥건설과 광양경제청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당초 신대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순천시 의회가 비자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자체의 계약직 채용 과정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단체장의 측근이나 공무원의 자녀, 지인 등이 부당하게 계약직으로 채용된 의혹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도내 10개 시군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사가 끝나면 계약직 채용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대한 입주기업 모집이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 기관들이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여수광양 항만공사 광양시와 함께 오는 12일까지 광양항 동측과 서측 배후단지 8개 블럭 53만 제곱미터에 대한 합동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경제청은 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입주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현행 35%에서 60%로 확대됐습니다. 체온 조절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여전히 쌀쌀합니다.